회복의 과정에는 결승선이 없다. 회복의 과정이 언제나 앞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듯한 순간도 있다. 하지만 기억하자. 앞에 놓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상황은 좋아질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이 책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당신을 응원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자의 책 상처받은 관계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를 가지고 와서 저의 경험을 보태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유해한 관계에 휘말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조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관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흔히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은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나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래에 있는 듯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공감을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에게 보이는 감정들은 아마도 인지적 공감의 표현일 것입니다. 말뿐이지 진정한 감정은 없고 그저 자신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게끔 말한다는 뜻입니다. 유해한 관계의 3단계는 이성화, 깎아내리기, 버리기라는 3단계가 있습니다. 유해한 관계는 이렇게 명확한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유해한 사람은 설득을 잘하고 경력도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라면서 애정 공세를 펼치고 당신을 떠받들면서 선물을 한가득 안긴다고 하네요. 이것이 유해한 관계에서 이상화 단계라고 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가 정말 그렇게 느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신의 자존심을 채워줄 먹잇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이 얼마나 멋있는지 말해주고 뿌리 깊은 불안감을 덮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애정 공세는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나르시시스트의 책략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나의 남친이 딱 그랬었네요. 첫인상은 믿음직스럽고 선해 보이면서도 인물도 호감을 주는 스타일이라서 제 눈에 딱 들어왔었죠. 제가 들고 있던 가방까지 항상 들어주고 정성이 가득 담긴 십자수를 떠서 선물 주고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더군요. 제 친구가 알던 사람이라서 저의 정보를 입수했을 겁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거기에 제가 넘어갔던 거죠. 제 말투의 행동까지 따라하는 그였죠. 뭔가 딱 잘 통하는 느낌의 천생연분이 아닌가 착각까지 했었다죠.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여자친구를 통해서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였어요. 부모님께 인정을 못 받고 남동생이 인정과 사랑을 받다 보니 결핍이 있었던 거죠. 부모님께 차별을 받고 자라서 가슴속에 상처가 많았던 거죠. 나 자체의 매력이 있고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우리 집안 배경을 사랑했던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지인들한테 우리 집안 자랑을 하며 돌아다녔어요. 관계가 확고해졌다는 걸 확인하면 깎아내리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깎아내리기는 서서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유해한 사람은 먼저 지나가는 말, 당신의 외모나 행동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키나 외모처럼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을 지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 나를 남친은 저보고 업그레이드 시키라면서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던 거죠. 너랑 같이 다니기 정말 쪽팔려. 나만 이런 여자 만나고 다닌다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곤 했어요. 초반에 이미지와 180도로 달라져서 돌처럼 엄청 차가워지면서요. 부드럽던 인상이 사나운 인상으로 확 바뀌더군요. 전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인 걸까? 하면서요. 당신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쓴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아주 좋아하거나 적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 친구는 나의 남친이 성격도 좋고 착하고 좋은 남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남친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의 남친의 이중인격이란 사실이요. 유해한 사람도 이따금 당신을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싸운 후에도 종종 그럴 수 있고요. 자신의 행동은 절대 사과하지 않지만요.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기도 한다네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동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못되게 굴 때는 정말 못되게 굴고 잘할 때는 놀라울 정도로 잘한다는 거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된 게 다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다고 합니다. 유해한 관계에서는 이런 밀고 당기기 때문에 정신적 외상 유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서 버리기 단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만나자마자 이상화했던 단계처럼 버리기 단계도 갑작스럽고 강렬하다는 거예요. 유해한 사람은 당신이 이해할 틈도 없이 갑자기 잔인하게 당신을 버린대요. 버리기 전에 먼저 분노를 터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나르시시즘에 상처를 입혔거나 그의 자존심을 위협했기 때문이래요. 유해한 사람은 당신을 버린 뒤에도 간간히 주위를 맴돌며 관심을 보여서 당신이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옛 관계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진공 청소기 후버의 이름을 본떠 후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유해한 사람은 이제 충분히 벌 주었다고 느끼거나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끌지 못해 불안하거나 당신이 필요해질 때 계속 연락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는 종종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남겨 답장을 하게 만들거나 두 사람이 아직 좋은 사이라도 되는 듯 천연덕스러운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나의 남친은 저한테 매너 없이 일방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전화로 이별 통보를 때리고는 일주일 후 SNS를 통해서 미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렇게 덫을 쳐놓고는 제가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절대 나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다시 잘해보고 싶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고 그냥 찌여본다 라는 느낌이 강해서 너무 실망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나를 남친과 대판 싸우고 돌아섰었네요. 그 뒤로 몇 번 연락하다가 어떤 여자가 그의 전화를 가로채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모욕적인 소리를 퍼대서 상처 몇 배는 더 받았을 겁니다. 그 후로 바로 핸드폰 기기 변경 후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네요. 무진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독한 마음으로 끊어내면서 2년 동안 거의 폐인처럼 죽은 사람처럼 지냈거든요. 그때 시기에 SNS에서 우연히 그 나를 남친을 만났던 거죠. 저보고 폐인된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업그레이드 됐냐며 묻더군요. 내가 당신이 첫사랑이고 아직도 사랑한다면서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여자 한 명도 안 만난 사실을 아시나요? 미련이 남았다면 연락해라. 혹시 연락 씹히면 깨끗이 정리해라.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눈앞에서 사라지더군요. 그들은 당신이 그립다고 말하겠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거의 사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나를 남친은 저한테 절대 사과도 없었고요. 결국은 그때의 내 노력도 헛수고로 돌아갔던 거고 그 사람은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나 드디어 보이더군요. 정말 진심으로 날 아끼고 사랑했다면 절대 그렇게 쉽게 떠나지도 못할 것이고 잔인하게 몇 배의 상처와 고통도 주지 않고 배려있게 이별했을 거라는 것을요.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초반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중간, 끝에 보여줬던 나쁜 남자였다는 것을요. 유해한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사용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학대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도록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느끼고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 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게 점점 더 의존한다는 거죠. 누군가의 관심을 독차지하면서 통제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자기애성 혹은 반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건강장애 중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행동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행동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이 뭔가를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말한다. 자주 바람을 피우면서 도리어 당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끊임없이 비난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비정상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당신의 일을 방해한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용해 당신을 압박한다. 당신의 귀중한 물건들을 숨긴 다음 당신에게 책임을 돌린다. 당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더 잘해주었다고 말한다. 그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말한다. 당신의 심리적 약점을 알고 이용한다. 가스라이팅은 천천히 스며드는 과정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강도가 더욱 심해집니다. 자신이 제정신인지 의심하도록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해한 사람과 만나면 인지 부조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유해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 행동은 사귄 후에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좋은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니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좋아하는 누군가가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이해되지 않을 때 뇌는 혼란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신념과 정반대이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과 정반대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무시한다. 우리의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다진다. 상반된 정보를 접하지 않으려고 피한다.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다. 상반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기존 신념을 바꾸어 나가고 새로운 신념으로 대체한다. 서로 충돌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반되는 신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지 부조화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정보가 기존 신념 체계와 상반된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지만 불쾌함은 계속 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고 스트레스 받아봤자 내 몸만 더 안 좋아지니까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결국 나만 손해인 거잖아요. 나르시시스트 사람들과 서서히 멀어지는 게 내 행복을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요. 저도 그렇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힘든 모든 일들은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를 떠나 행복한 나를 되찾는 10단계 치유 솔루션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